이제 제일 2.1장의 공정공학 초반에 제일 마지막에 하이드레이트인데 하이드레이트는 여러분들이 배울 일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뭔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하이드레이트는 어떤 물질이 있어. 하이드가 물이잖아요. 하이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물질이 있어요. 분자가. 그러면 걔를 물이 둘러싼 거예요. 물 분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 물 분자를 깨면은 안에 대상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그 물질의 분자가. 그걸 하이드레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떻게 부르냐? 어떤 물질, 호스트 몰레큘이 분자예요. 호스트가 주인이잖아. 그래서 어떤 주인이 되는 물질들로 만들어진 그 분자 구조 안에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틀이 짜져 있으면 걔네들이 격자 안에 다른 물질이 안에 뽁뽁하고 들어가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뭐를 하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물 분자들 사이에 뭐 메탄이나 아니면 다른 가스가 갇혀 있는 그런 방식의 물질들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뉴스에 찾아보세요.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활용 비율이 커질 거예요.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탄소를 덜 배출하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뭐 캐는 거 좋은데 얘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NG로 만들어서 운반하거나 저온이죠. 아니면 고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괜찮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서 메탄 캐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거에 활용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중요해요. 얘는 언제 생기냐? 뭐 여러 영향으로 생기긴 하는데 온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압력이 높으면 잘 생겨요. 근데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게 저기 바다 밑바닥 정도 되면 충분히 춥고 압력 높겠죠. 압력 높은 건 확실하네. 낮은 온도일 수는 있겠지. 게다가 그런 데서 형성되기가 쉬웁니다. 그런 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자원으로서는 좋아요. 메탄을 품고 있는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메탄을 고체로 운송할 수 있단 말이야 싶은 거죠. 좋은 건데 배관 안에서 하이드레이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한 100년 넘은 문제예요. 배관 안에서 압력이 확 낮아지는 데가 있으면은 보세요.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은 온도도 낮아져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그만큼 팽창하는 데 써버리니까. 단열 팽창을 할 때 밖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은 얘가 자기가 부피를 늘리는데 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여기서 아까 높은 압력에서 발생한다 했는데 온도가 낮아져도 하이드레이트는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배관에서 감압으로 인해서 단열 팽창을 했을 때 하이드레이트가 거기에 쌓여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은 고체잖아요. 하이드레이트는 고체가 그 배관을 꽉 하고 막아버리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지가 발달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배관이 막히니까 뭐 압력이 올라가서 빵 하고 터진다거나 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배관을 털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하이드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트의 좋은 점을 보자면은 그거는 해저에서 발생하는 하이드레이트고요. 이거는 천연 자원이에요. 그래서 해저에서 하이드레이트를 캐가지고 걔를 메탄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든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 천연가스가 압축률이 그냥 메탄에 대기압에서 나오는 메탄에 180배 정도가 압축이 돼서 그 물 분자로 이루어진 격자 안에 갇혀 있어요. 180배 정도 압축이 된다는 거죠. 메탄이. 비교해 보면은 CNG 우리가 쓰는 천연가스 그냥 압축해가지고 저기 버스에 넣고 뭐에 넣고 하는 거 한 300배 정도 압축하거든요. 아까 파이프라인에서는 한 60배 한다고 했잖아요. 60배나 300배 정도에 비하면은 뭐 충분히 적절한 것 같죠. LNG는 막 영하 160도까지 냉각을 해서 600배 정도 압축을 합니다. 메탄을. 상당히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에 드는 에너지랑 뭐 거기에 드는 전문적인 어떤 장비들 생각하면 솔직히 싸진 않죠.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상당히 메탄을 운송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물질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자원으로 쓰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단순히 메탄을 하이드레이트로 운송하는 게 목표예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해저에 보면은 하이드레이트가 무지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탄소가, 전 지구에 있는 탄소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여기 탄소 환산은 그램수인데 그냥 대충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화석연료가. 그 다음에 뭐 흙에도 탄소 들어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유기물들. 유기물이라는 거는 유기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 뭐 단백질이든 뭐든 플랑크톤이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에 녹아있는 단백질류가 이 정도. 육지 생물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탄은 저기 이끼 같은 게 탄화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냥 그거예요. 땅 속에 이렇게 석탄까지는 안 되고 대충 뭐 나무나 뭐 그런 풀 같은 거 썩어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반절이 육상이랑 해상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레이트만 제대로 캐도 화석연료 다 대체하고 남는 만큼의 탄소를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메탄 하이드레이트 캐면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일본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울릉도 앞바다쯤 가면은 바닥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깔려 있다는 소리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캐가지고 메탄 쓰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치환법인데 그냥 메탄 하이드레이트만 깨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먼저 모아요. 액체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갖고 그거를 바다에 가져가서 저기 깊은 바다에다가 메탄 하이드레이트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하이드레이트 층에다가 메탄가스를 막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은 고압으로 집어넣으면은 메탄이 대신 나오거든요. 그 자리를 치환하면서 그렇게 된 거를 모아가지고 하는 게 치환법이고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들어서 저기 셰일가스도 그렇고 이렇게 땅 속에 아니면은 해저 밑에다가 고압으로 뭘 때려 넣으면은 다른 게 튀어나오는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하고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그냥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직접 해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메탄가스도 온실 효과가 되게 심하거든요. 여기 써놨지만은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는 한데 걔보다 25배나 세요. 온실 효과가.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서 열을 이렇게 가두는 그런 효과가 25배나 세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갖다 쓰는 거는 괜찮은데 하다가 뭔가 이제 누출이 된다거나 지구상의 메탄 농도가 올라간다 하면은 그거는 지금 이산화탄소랑 비교도 못하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저기서 천연가스 뽑아갖고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관 속에서 생기는 하이드레이트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배관 안에서 이렇게 소금 덩어리 같이 생긴 게 하이드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얘는 배관을 막기 때문에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되고요. 하이드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물 안에 물로 되어 있는 격자 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물이 없으면 안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을 없애려고 해요. 기체가 흐르는 배관에서는 수분을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뭐 수분을 어떻게 제거하나요? 그러면은 되게 포화 수증기량 이하에서는 수분 연결. 이게 뭔 소리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충분히 차야 나머지 수증기들이 물로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다면은 그냥 수증기로 계속 있어요. 굳이 물로 맺히지 않아요. 그렇게 수증기 양을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방지제를 섞어주면은 얘가 하이드레이트가 안 생긴다라고 하는데 별로 몸에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섞어주기도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하이드레이트가 어떻게 생기는지인데 그냥 순전히 가스만 흐르면 하이드레이트가 생길 일 없어요. 근데 보세요. 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일도 흐르고 아까 이상유동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우리가 멀티페이즈 유동. 가스랑 오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수증기가 응결되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물방울들이 물이 응결되면은 이 오일 흐르는 안에 물방울들이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섞이면은 물 주위에 하이드레이트 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스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물방울에. 그렇게 됐다가 이제 얘네들이 더 커지면 지들끼리 결합을 하면서 하이드레이트가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성장을 하다 보면은 덩어리가 돼서 배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를 하지 않으면은, 얘를 관리를 안 해주면은 큰일이 나겠죠. 배관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분 제거를 하거나 방지제를 투여하거나 하고요, 해주고요. 아니면은 배관 자체를 뭐 날 잡아서 속에를 한 번씩 빡빡 밀어서 닦아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속이 깨끗해지겠죠. 예, 그래서 2.1장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뒤에 뭐 2.2, 2.3장들도 있기는 한데 그 내용들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